어제 실시된 인디애나주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교육위원회 당선된 제이슨 킴이 어제 저녁 선서식을 갖고 3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민 수수료가 6년 만에 대폭 인상됩니다. 10월부터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년 한국군에 자진 입대하는 해외 영주권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재난관리국이 한국어 등 총 13개 언어로도 재난경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실시된 인디애나주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트럼프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이어 당 대선 후보 지위에 올랐는데요. 첫 여성 대통령과 첫 부동산 재벌 출신의 대통령이라는 세기의 대결이 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3일 인디애나주 경선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CNN은 이날 오후 7시 개표가 마감되자마자 트럼프가 인디애나주 공화당 경선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당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데이원 매직 넘버인 1237명의 80%가량인 996명을 확보한 트럼프는 이번 승리로 인디애나주에 할당된 57명을 거의 싹쓸이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이 일주일 전 5개 주 경선의 대승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한 데 이어 트럼프는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 지위에 올랐습니다. 비록 오는 6월까지 민주공화 각 당의 경선전이 이어지고 7월 전당대회에서 투표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인디애나주 경선을 계기로 레이스는 사실상 종료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향후 본격화할 두 후보의 본선 싸움은 여성과 남성, 워싱턴 주류와 아웃사이더, 첫 부부 대통령 및 대권 재수 도전과 부동산 재벌 출신 첫 대통령 도전이라는 진기록을 써가는 세기의 대결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교육위원회 당선된 제이슨 킴이 어제 저녁 선서식을 가지고 3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의원은 펠팍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9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의 교육위원회 당선된 제이슨 킴 등 3명의 교육위원이 선서식을 가지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 타운의 얼리 차일드우드 센터에서 가진 선서식에서 제이슨 킴 의원은 2014년 이후 12년 만에 다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며 지지해준 한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뉴저지 최대 한인 타운인 펠팍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한국 분들의 힘에 의해서 교육위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오늘 처음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쉽진 않네요. 근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속해서 봐주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채찍질 할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항상 연락을 해주세요. 저희 최선을 다해서 팰리세이즈 파크 학군을 좋은 학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펠팍 교육위원회는 부위원장 폴 킴과 이번에 당선된 제이스 킴, 그리고 제프리 우, 카니 황 등 4명의 한인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이민 수수료가 6년 만에 대폭 인상됩니다. 적게는 7%에서 많게는 258%까지 대거 인상되면서 신청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이 3일 각종 이민 관련 수수료가 대폭 상향 조정된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상안에 따르면 취업비자 청원서는 현행 $325에서 $460로 42%가 오르고 투자이민 신청서는 현 $1,500에서 $3,675로 무려 $2,175가 인상됩니다. 사전여행 허가 신청서도 $360에서 $575로 60% 오르고 입국 불허 사유 면제 신청서도 $200에서 $715로 258%가 오릅니다. 시민권 신청서는 현 $595에서 $640로 45%가 인상됩니다. 특히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신청의 경우 2010년부터 $6,230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또다시 $17,795로 $11,565나 올랐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연례 보고의 경우도 $3,035의 수수료가 신설됐습니다.
인상안은 4일 연방 관보에 게재되고 60일간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후 다시 최소 60일간의 유예 기간이 지난 후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뇌물수수 등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쉘든 실버 전 뉴욕주 하원 의장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당이득 520만 달러의 몰수와 함께 175만 달러의 벌금형도 내려졌습니다. 정치계에 만연한 부패를 뿌리 뽑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의 벨러리 캐프로니 판사는 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쉘든 실버 전 뉴욕주 하원 의장에게 적용된 뇌물수수와 송금 사기 등 6개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돈 세탁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은 동시에 집행되기 때문에 실버 전 의장은 최종적으로 12년간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캐프로니 판사는 실버가 부당으로 취한 520만 달러를 몰수하고 이와는 별개로 175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 측은 이번 판결이 다른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버 전 의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복역을 시작합니다. 그는 선고 전 마지막 발언에서 자신이 주민들과 가족, 동료들을 실망시켰다며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검찰은 실버 전 의장이 받고 있는 부패 혐의에 대해 14년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뉴욕주 정치인 중에서 가장 장기간의 구형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와 관련해 국적법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매년 한국군에 자진 입대하는 해외 영주권자는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병무청은 3일 지난해 한국 군대에 자진 입대한 해외 영주권자가 총 604명으로 전년도 456명에 비해 32.5%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 희망원 출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수치입니다. 외국 영주권자나 이중 국적자의 한국군 자진 입대자는 2010년 191명에서 2011년 221명, 2012년 280명, 2013년 326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도 3년 이상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되고 선정적 이중국적자의 경우는 만 18세가 되기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37세까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영주권자나 선천적 이중국적자들 가운데 영주 귀국 신고를 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을 한국 내 체류하는 경우 1년에 60일 이상 한국 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면 병역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에서의 취업활동을 위해서 영주권자나 선천적 이중 국적자들이 한국군에 입대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뉴욕시의 각종 재난경보도 한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국이 한국어 등 총 13개 언어로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재난관리국이 영어로만 제공됐던 재난경보 알림 서비스에 번역 기능을 추가하고 한국어를 비롯한 총 13개 언어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관리국은 Notify NIC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시 재난경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국 웹사이트나 311 전화를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휴대전화나 이메일, 팩스, 트위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각종 경보를 자동 공지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나 하수도 범람, 바이러스 확산과 같은 재해경보부터 교대주차 규정 유예 등을 디지털 형식으로 받아볼 수 있고 문자 메시지 외 오디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고 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특성화된 정보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경보 알림 메시지가 뜨면 한글을 비롯해 13개 언어로 번역된 링크가 함께 제공됩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3월 시정부 웹사이트에도 번역 기능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뉴욕 시내 공원 놀이터에 야간 시간대 노숙자나 마약 중독자들이 모이면서 범죄의 온상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원국이 공원과 놀이터의 야간 출입을 전면 봉쇄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공원국은 3일 야간 시간대에 시내 각 지역에 위치한 공원이나 놀이터에 노숙자나 마약 중독자들이 머무르며 음주, 마약 투여 등의 각종 범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담장과 출입구가 설치된 놀이터는 오후 9시 이후 문을 잠그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렇지 못한 곳에는 경비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원 놀이터 야간 출입 문제는 최근 뉴욕시 일원 놀이터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되는 파이프나 콘돔, 술병 등이 다량으로 발견되면서 학부모들이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에서도 그 심각성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플러싱에 거주 중인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집 인근 놀이공원이나 놀이터에 들릴 때마다 각 벤치마다 누워있는 노숙자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며 야간뿐 아니라 대낮에도 안전 문제를 감시할 경비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제리코 학군과 뉴저지 테너플라이 학군이 전국 평균 학업 수준보다 3개 학년이나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적으로 백인과 아시안 학생의 비중이 높을수록 학업 수준이 높았습니다. 스탠포드대 교육정책연구소는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학군별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성적을 비교한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의 제리코, 뉴저지 테너플라이 학군 등은 평균 학업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3개 학년이나 앞섰습니다. 이들 학군의 6학년 평균 학력 수준이 전국의 9학년 평균 수준과 맞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모 중간 소득이 10만 달러 중후반대를 이루는 롱아일랜드 학군의 경우 대부분 평균 학업 수준이 전국 평균에 비해 2개 학년 이상 높았습니다. 제리코 학군의 경우 평균 학력이 가장 높았고 매나셋 학군도 전국 평균보다 2.6개 학년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의 경우는 버겐 카운티 북부 지역에 있는 테너플라이와 클로스터 학군의 평균 학력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학군 학생들의 평균 학력은 전국 평균보다 3개 학년 앞섰습니다. 학력 수준이 높은 학군들은 소득이 높고 백인과 아시안 학생 비율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국내선 항공료가 항공사들의 매출 상승과 가솔린 가격의 하락으로 7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여름 여행객들의 비행기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항공사가 벌여들인 매출액은 총 260억 달러, 짐 붙이는 데 사용된 수화물 요금만 40억 달러에 이릅니다. 최근 몇 년간 유가 하락으로 낮아진 항공료는 비행기 이용객을 늘렸고 결국 항공사들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Jet fuel is anywhere from our first or second cost depending on how high it is. 여행 전문 사이트 하퍼닷컴이 발표한 올해 4월 기준 뉴욕행 평균 항공요금은 244달러로 지난해보다 14달러 저렴해졌습니다. 덴버행의 경우 180달러로 지난해보다 26달러 낮아졌으며 올랜도는 160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해 55달러 저렴해졌습니다. 또 LA 역시 42달러 저렴해져 올해 220달러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So what we expect is that airfare will peak in June and then tend to slide through the summer. 항공사 매출 증대는 항공기 교체와 라운지 리모델링 등의 비용으로 주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공항 내 부족한 보안 검색대의 추가 설치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만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이 얼마 전 한 마을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당국이 위기 대응팀까지 급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유는 다름 아닌 전염병처럼 급속도로 늘고 있는 자살 시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외곽의 에터워 피스컷. 한 폭의 그림같이 평화로워 보이는 작은 마을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위기 대응팀을 마을로 급파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전염병처럼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자살 시도를 막는 것. 인구가 2,000명에 불과한 이곳에서 지난달 28명에 이어 지난 주말 하루에만 무려 11명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We're worried about additional suicide attempts, and there are some mental health workers and professionals included in that team. 마을 주민은 주로 캐나다 원주민. 지난해 9월 이후 자살 시도 건수는 100건이 넘는데 9살 어린아이부터 70대 노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13살 소녀는 3번의 자살 시도 끝에 지난 가을 결국 세상을 등졌습니다. Really difficult situation involving unemployment, a mixture of poverty, a real sense of hopelessness involving young people, but then also people throughout their years. 원주민들은 쓰레기 더미가 쌓인 열악한 주거지에서 난방도 안 되는 좁은 집에서 살아갑니다. 학교도 부족하지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여유가 없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We have kids who call and say that they can't come to school because they have to watch the house because they're afraid that they'll be broken into by the gas sniffers in town. 특히 젊은이들은 실업과 빈곤으로 마약에 의존한 채 희망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수백 년간 기독교 개종을 빌미로 원주민을 탄압했습니다. 원주민 아이들은 대여섯 살 때 기숙학교로 강제로 보내졌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은 각종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The messages that they gave us, like we were heathens, we were pagans. My way of life was no good. At 5 years old, you believe everything that's told you. 학대를 견디고 살아남더라도 평생 고통스러운 기억에 시달리고 가난과 차별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의회는 긴급총회를 열고 원주민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오랜 시간 무관심 속에 이미 이방인이 돼버린 이들의 삶을 바로 세우기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월드리포트 문소연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최근 퀸즈 플러싱 지역에서 IRS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컴포티 백구경찰서장은 2일 최근 주민들로부터 IRS 직원을 사칭한 사기성 전화들에 대한 신고가 빈번히 접수되고 있다며 체납된 세금이 있으니 당장 납부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기 전화번호는 800대 번으로 시작되고 대부분은 812-617-2893이 발신자 번호로 찍혀 걸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롱아일랜드 사이오셋 주택가에 경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40분쯤 비치크래프트 35 항공기가 192 콜드스프링 로드 인근에 추락하면서 시신 2구는 항공기 잔해 근처에서 나머지 한 구는 인근 학교 뒤편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고 지점 인근에는 학교 3곳이 있고 주택가도 가까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날 롱아일랜드 일대는 짙은 안개와 구름이 끼어 가시거리가 2마일도 채 안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설치된 대형 빌보드 광고판이 이 지역을 지나는 시민들의 스마트폰을 추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찰스 슈머 연방 상원 의원은 대형 빌보드 운영 회사인 클리어 채널 아웃도어 아메리카가 빌보드에 스마트폰 추적 장치를 설치했다며 연방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연방법에 명시된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클리어 채널 아웃도어 아메리카는 전 세계에 67만 5천 개의 빌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무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오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며 수강생은 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컴퓨터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용하는 방법, 인터넷 자료 검색 등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개인 노트북 등 수업에 필요한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는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전 중 안개가 끼겠고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겠지만 포근하겠고 역시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